네, 선거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가의 어른으로서 방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공천 문제가 양당 군소정당까지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천이 아이고 눈 뜨고 못 볼 장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정치 직접 해보셨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공천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22대 국회 선거를 앞두고도 거대 정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그렇고 거기에 이탈한 사람들이 제3정당 네. 움직임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합종 연행하느냐.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그럼 공천 기준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언제쯤 이게 일종의 소란 행위인데 그래 선거가 있다. 그러면 아주 전통적으로 이러이러한 틀에 의해서 각 당의 후보자를 낸다. 저는 우리가 본받을 최고의 모델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과 주민이 다 참가하는 후보 추천 제도, 네. 상원, 하원, 대통령 후보까지. 네. 그런데도 잡음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큼 국민 일반의 양식이 그리고 어느 사회에 그게 전통화됐다. 미국도 19세기 말까지는 20세기 초까지 여성 없었죠. 투표권도 인정 안 했어요. 네. 그리고 19세기 말까지도 게리만더링이라 그래갖고 네. 하원의원 선거구를 쪼개기도 하고 마음대로.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부터는 여성 참정권도 투표권도 주어지고. 인정하게 되고 이게 완전히 정착됐는데 잠깐 이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날 개헌이 있게 되면 제 보관이 있습니다. 네. 헌법 규정에 공천 규정을 아주 세세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아주 중벌에 처하는 그런 강행 규정이라도 만들어가 그게 복속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에도 종대와 똑같은 이제 혼란인데 민주당적 혼란이 더 심각하고 목불인경. 목불인경이죠. 이야,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재명에다가 기준을 맞추면요, 공천 탈락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재명 공천 주겠죠, 당연히. 심사는 형식적으로 받긴 받았는데. 지난 주일에 그 민주당이 22대 선거를 앞두고 로고하고 이 상징물 색깔하고 구호를 바꿨대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번에 새로 바꾼 것은 민주당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 민주당의 가치를 더 높인다 이게. 네. 민주당의 가치가 뭐예요? 자기가 대표되고 계속해서 대표되는 거. 자기 감옥에 안 가는 거죠. 그렇지. 감옥에 안 가는 거.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가치죠. 공천은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 공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이 고려대학교 교수인데 그 양반 그 공천관리위원장 왜 수락하노? 교수 권위나 떨어뜨리고 말이야. 임혁백 교수인데 네, 고려대 거기서 만든 그 규정이 일단 공천 배제 사유 중에 전과자 규정을 어떻게 고쳤는가 하니까 음주운전은 이재명 대표가 2002년인가에 음주운전 벌금을 물은 일이 있기 때문에 2024년 이전 거는 또 문체가 안 되도록 요건 또 요렇게 빼버리고 남사스럽게 이놈들. 그다음에 전과 4개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요것도 기간의 기준을 멀리 잡아가지고 이걸 배제해버리고 그러면 현재 이재명 대표가 7가지 죄명에 10가지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지금 더불어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되느냐 마느냐 2단계까지 와 있고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현재 피의자고 7가지 죄명 10가지 혐의의 피고인이 법정에 그 일주일에 2-3번 출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가 하니까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헌법상 무죄 추정을 받으니까 확정 판결 이전에 기소해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거 이거는 그 공천 배제 대상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1심에서 실형 울산 시장 부정선거 사건으로 실형 3년 선고를 받은 황운하 의원도 면책이 되고 뭐 지금 재판받고 있는 뭐 기동민 누구 다 면책이 되고 어제 그저께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도 면책되고 참나. 감옥에서 웃음이 그 감옥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니까 면책되고 송영길 의원 구속돼도 옥중 출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령 뭐 공천 신청하면 그 사유로는 면책이 되고 그다음 뭐 지금 뭐 노웅래 의원 같은 이도 이제 면책이 되고 이게 해외 토픽감이야. 해외 토픽감. 대한민국의 제1당이 대한민국은 G7 국가예요. 이 정치가 국가 브랜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 근데 이걸 쳐다보고 지지율이 말이죠. 이게 뭐 국민의힘당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현재로. 예. 정당 지지율이 한동훈 때문에 이게 조금 올라간 듯 한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것이야. 그래 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은 이게 뭐 중독된 거 아닌가 이게 객관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7가지 죄명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지금 뭐 실형도 받고 기소되고 한 거 이거 그럼 전부 그 검찰이 사건을 전부 조작했나? 전부. 그리고 법원이 그 조작된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판결을 내리고 그랬나? 전부. 그럼 대한민국은 검찰도 부패했고 법원도 100% 부패한 나라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공약을 이렇게 해야 돼요. 검찰청과 법원을 없애는 법안을 내겠다고 공약해야 돼. 참네 이게. 그게 사례에 맞잖아요. 네. 그거 전부 몽땅 불신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특별법을 공약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는. 네. 내가 좀 지나친 주장인가? 아니요, 지나친 주장 아니시죠. 아니 가만히 얘기를 이렇게 끌어가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 지금 1심 실형 받은 거, 그 2심 항소심 계류 중인 거, 1심 계류 중인 거, 그 다음에 지금 돈봉투 사건은 윤관석 실형 선고 받았는데 그 수사선상에 20명인데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말이지. 지가 대통령 돼갖고 전부 사면하기 이전에 지금 이번에 과반수 넘으면 특별법으로 검찰청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은 함부로 조사하지 마라. 현직 국회의원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라든지. 아예 가장 좋은 건 폐지 법안을 내면 되지. 네. 근데 이걸 헌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 안 될 것이고. 그 전 단계에 아주 검찰과 법원에 아주 발을 묶어버린다. 한마디로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 손대지 마라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게 정직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차라리 검찰과 법원 폐지 법안을 내라.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하는 그럼요. 소리야. 국힘당은 그렇다고 국힘당도 뭐 아름다운 공천하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힘당도 이게 제도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3선 이상 의원은 뭐 공천 채점 기준에 뭐 그러니까 뭐 가산점에서 몇 % 줄인다라든지 뭐 여기는 이제 전과자나 피고인 피의자는 배제할 게 확실하니까 그런 사람들 아예 공천 신청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에 어차피 이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공천을 할 모양이니까 민주당보다는 훨씬 나은 전략 공천을 해야 돼. 네. 저거는 이재명 전략 공천이거든. 물어볼 필요가 없이 전부 핑계를 이재명 살린 쪽에 맞춰 있으니까 이재명 전략 공천. 그럼 국민의힘당도 전략 공천이다. 왜 그러니까 확정된 룰이 지금 없으니까. 그럼 거기에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는 제안을 하려고. 예. 국힘당의 공천에 관한 제안입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현재 이 낙동강 벨트 지역에서 당선된 국민의힘당 의원. 그거는 이제 그 안전지대지요. 거기
이 소속 의원들은 그 당선 의원들은 초선이고 다선이고 가리지 말고 예.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하는 기준을 우선 적용을 해야 된다. 예.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누구하고 이재명 팀하고. 그렇죠. 예. 근데 제 눈에는 그 싸운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특히 고위공직을 지내가 그 공천 받아서 그냥 쉽게 국회의원 된 사람일수록 국회에서 한 일이 없어요. 침묵 지킵니다. 눈치나 슬슬 보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장관 지낸 사람 어느 지역에 있는데 장차관 지낸 사람 그래서 그 지난 4년 동안 이재명 쪽하고 특히 이재명 등극한 이후에 그 나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예. 그만큼 대우받고 고위공직을 지냈으면 싸워야 될 텐데 그럴수록 몸으로 살아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잘못 걸려들면 개딸들 공격을 받을 테니까 아 내가 뭐 고위공직 지내가 이 막말로 하나 아닌 말로 벌어놓은 재산도 있고 또 국회에 엄청난 특권과 특혜가 있고 그거 누리면 되지 뭐 어디 가더라도 저 사람 장관 지내고 무슨 처장 차관 지내고 그리고 국회의당 대우받고 말이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왜 싸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18개 선거가 있는데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야. 부산은 내 연고지가 돼서 내가 관심이 있는데 내가 부산 사람들 어떤 집회에 가고 한 300명 모인 집회가 내가 이렇게 물었어. 여러분 부산에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을 다 포함해 가는 소리야. 부산에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부산에 국회의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18개 석에 민주당이 3석이니까 16개가 국민의힘당인데 그래 부산에 국회의원 있습니까? 이 말은 부산 출신의 김영삼도 있고 이모도 있고 박모도 있고 이렇게 민주화의 성지다 이렇게 전통이 있는데 부산에 지금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대답이 아니 대답하시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뭐 눈에 띄게 뭐 이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없다. 지어항적으로 싸운 사람이 없다. 근데 부산만 그러냐? 넓히면 낙동강 벨트가 다 그래.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3선 이상 감점한다든지 이런 기준보다 먼저 첫째 기준이 낙동강 벨트에 당선된 사람들이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그건 당장 자료가 나와요. 안 싸웠으면 초선이라도 아니 그건 물론이지. 나오지. 물론이지. 뭐, 조선 다선 가릴 것도 가릴 없어요. 거 없이 싸우는 그러니까 거야. 그게 그 과학적 기준이 속기록, 본회의 상임위원회 발언록, 그다음에 기사 장외의 이런 거 나오죠. 집회나 또는 이 SNS 등에 통해 가지고 민주당하고 싸운 흔적이 있느냐, 요걸 가지고 기준을 일단 삼아서 그래 가지고 공천을 해야 되고 원칙으로는 초선 의원 처음 국회의원 될 사람 내보내는 지역에 고위공직자는 절대 내보내지 마라. 고위공직자 출신은 절대로 이번에 초선 의원에 도전하는 데는 그래도 젊고 파릇파릇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를 내서면 안 된다. 요게 내가 말하는 기준이다 이거야. 요렇게 보면 대체로 공천 윤곽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적합도 조사를 해야 돼. 요런 기준으로 일단 배제해 놔놓고 그래도 복수의 경쟁자가 있을 때는 적합도 조사를 이게 주민 속에 들어가갖고 이번에 우리 당이 이 지역에 요런 사람, 이런 사람 요런 경력이 있고 이 사람 이런 경력이 있는데 누가 이 지역의 유권자의 마음에 듭니까? 요걸 조사를 하라 이거야. 이게 적합도 조사다. 적합도 조사. 그냥 이름만 드러내가 홍길동, 이길동 어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잘 안 알려줘도 그게 이 경력이나 이 지나온 이 생활을 통해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좀 빛나게 할 수 있을 사람인지 이걸 물어가지고 적합도 조사를 해라. 여기 15대 국회 때 김영삼당의 신한국당 그때 수도권에 그런 방식으로 후보를 냈어. 내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가지고 47개 중에 27개 과반수 넘게 차지한 일이 있는데 지금 서울만 49개 중에 9개밖에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강남 이 낙동강 벨트 지역은 철저하게 내가 말한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 원칙을. 그 수도권에도
기왕의 안전지대는 물론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식 그다음에 네네. 공천장 줄 때 서약을 받아야 돼. 아 서야. 예. 어떤 서약? 삭감된 세비를 그 규정을 받아들이겠다. 그거 서약하고 그다음에 헌법 46조 맹세를 받아야 돼.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 당의 큰 원칙은 준수하되 그 외의 일들은 자율권을 행사한다. 네. 그 도리를 지키겠다. 이게 일단 서약을 받아야 돼. 사인 받아가. 그 형식적이라도. 거기에는 이제 세비 삭감하는 거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도 넣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 형식적으로 받으면 안 되죠. 그 이제 뭐 우리가 뭐 그런 놈은 계약서래 같은 게 계약 안 지키면 이제 위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을 할 때도 집 하나 사고 팔고 저 월세로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서약을 하고 위약금을 여기에 어길 시에는 앞으로 저 국힘당에는 공천이 평생 금지되며 그다음에 어길 시에는 뭐 전재산 몰수라든가 그런 걸 저 위약금을 걸고선 받아야지. 그냥 해놓으면 이것들 맨날 입으로만 떠들고 말으니까. 그 좋은 아이디어 내가. 네. 거기다 위약금까지 위약금을 붙여가지고 서약을 받고 그 다음에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안전지대의 후보자가 공급 과잉이 되는 이유가 나는 두 가지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 국회는 특권도 있는데다가 네. 엄청난 특혜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해볼 만하거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고 고위공직 지낸 사람은 편안한 그러니까 고위공직 지낸 사람 대개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런데 네. 편안한 이게 60대를 즐거움 속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막 몰려드는데 거기에 그 인간의 본성 아주 적나라한 본성 그 이해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몸짓과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그 여당 쪽에는 그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그 노골적으로 그런 걸 드러내는 사람은 좀 없지. 그러니까 뭐 전부 그런 건 가슴에 담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몰려드는데 이 국민의힘당 쪽에 이제 그런 눈살을 찌푸리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않는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게 되는 셈인데 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추미애. 그 이 대표 어찌 생각하세요? 추미애 장관. 왜 이 부반 나는 겁니까? 추미애는 아주 저 정신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요즘은 코미디 같이 보여요. 아주 일지로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 코미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왜 군대에 가면 고문관들 있잖아요. 행동하는 게 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코미디로 이상하게 하는 저 친구처럼 아니 요즘에 하는 꼴이 이상해요. 웃기는 말들이나 행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그게 추미애 의원이 중랑구 뭐 을군가 거기서 5번 국회의원 했거든. 네. 그 지난번에 국회의원 안 나오고 이제 법무장관을 했는데 거기 친문 네. 그 청와대 대변했던 고민정인가 고민정을 그러니까 대신 내보냈죠. 이제 그걸 밀어내고 해볼 생각을 광진 을입니다. 했는지 작년 그 11월 달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재명 대표는 깐디의 무저항주의에 따른 성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웬 말인지. 코미디예요. 그 지금 이 대표처럼 웃기도 웃어버리기도 그렇고 이게 이 사람이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이 정신세계가 어떤가. 그런데 이번 주 들어가고는 어떤 또 발언을 했는가 하니까 본인이 동작 을구 노리다가 거기 만만치 않으니까 나경원하고 송파 각구를 뭐 노리는 것 같은데 뉴스가 자 어떤 얘기를 공개적으로 그 했는가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탄생시켰다. 책임져야 된다. 나는 이 얘기는 내 기준으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바른 정신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정신이 좀 나간 거예요. 자기가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 했거든요. 자기가. 재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네. 이튿날 아침에 내가 내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아마 여기 나와서도 내가 얘기했는데 내 유튜브 방송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 이번 선거 1등 공신은 추미애다. 예. 조회수가 70만인가 올라갔어. 조회수가. 예. 갑자기. 그 1등 공신 추미애지. 맞죠. 법무장관 돼갖고 검찰총장 쫓아내기 위해서 징계 회부하고 업무 정지하고 그다음에 내 명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고 그게 키우고 났다고. 네. 그게 두들겨 패가 맷집을 만들어놨는데 그렇지. 그게 문재인 정권 아래니까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든 것이지. 그 대통령 만든 1등 공로자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추미애 장관인데 저쪽 편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역적 행위를 한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누워서 침뱉기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고 하니 그래가지고까지 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고개를 쳐들고 하니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저질화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사람은 잘라야 안 되나? 반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추미애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가 이제 윤석열 팀을 공격도 하지만 문재인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친문 세력이 좀 없이 친명으로 해가지고 공천 줘가지고 걔네들 금배지를 달아줘야 했는데 요 추미애가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가서 좀 많이 문재인 저 팀들 지져대라, 저 싸워라 이런 역할로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의 지금 그 분석을 들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로 국회의원직을 개인 사리 추구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구만. 이재명이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그 자체 이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구나. 이재명은요. 그 결론은 이 일을 어쩌랴, 이런 일을 어쩌랴 이걸로 결론을 냅시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건이 되겠나? 예. 그 두 개.